물먹엉. 요즘 가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물먹엉 한번 해주세요. 해드리긴 하는데 어떻게 손님한테 반말을 해. 그런데 뭐 요청이 왔으니까 해드리지? 그럼 되게 좋아하셔. 오늘은 얼마 전에 했던 니카 1편에 이어서 2편. 이번에는 이런 위스키들이 관련돼 있고 중간중간 시음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1편에서는 1952년까지 얘기를 했어. 홋카이도 요이치에 징소를 놔두고 본사를 도쿄로 옮겼다, 이런 내용까지였어. 그래서 오늘은 본사를 옮긴 다음부터의 얘기를 해줄 거야. 니카는 도쿄에다가 병입시설을 마련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주된 목적이라고 봐도 좋아. 왜냐면 그 당시에 위스키 세금을 낼 때 병에 담기고 나서 세금을 냈거든. 그러니까 요이치에서 병에 담으면은 일본 전국 여기저기에 배송할 때 파손될 수가 있어. 그 파손된 거는 못 돌려받아. 이미 세금을 내버린 거니까. 그래서 위스키를 병에 담지 않고 뭐 오크통이라든가 탱크로 도쿄까지 와서 병에 담으면 일단 파손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지. 도쿄에서 많이 팔릴 거니까. 그리고 1953년에는 일본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위스키 급수에도 변화가 생겨. 위스키를 급수로 나누는 게 1943년에 생긴 법이야. 그때 당시 1급 위스키는 43도 이상이고 위스키 원액이 30% 이상 들어있을 것. 그러니까 70% 정도는 딴 게 들어있어도 1급 위스키야. 그리고 2급 위스키는 43도 이상은 똑같은데 위스키 원액이 30% 미만. 그리고 3급 위스키는 도수가 40도 이상. 그런데 위스키 원액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다. 위스키 한 방울 안 넣었는데도 3급 위스키로 팔 수가 있어. 이런 구멍투성이의 법이 1949년에 한번 개정되는데 1급은 변화가 없어. 그런데 2급은 원액 함유가 5% 이상, 도수는 40도 이상 이렇게 바뀌었어. 예전에는 함유량이 30% 미만이면 2급이었거든. 그러니까 1%만 들어가도 2급 위스키였거든. 이걸 최소 5% 이상으로 개정한 거지. 2급이 5% 이상이니까 최대 5%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게 3급이었어. 이 법이 1953년에 한 번 더 개정되는데 이때는 명칭만 바뀌어. 1급이 특급으로, 2급은 1급으로, 3급은 2급으로. 새로운 상급 안 생겼어? 난 생겼어. 이런 급별 제도가 1989년에 폐지돼. 그러니까 일본에서 위스키를 샀는데 급수가 적혀있다? 그럼 1989년 이전 위스키라는 소리야. 여튼 다시 니카 얘기로 돌아와서 1954년 은행이 투자를 그만두면서 니카의 자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카가 쇼타로라는 투자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나이도 먹고 건강 문제도 있어서 자기가 죽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줄 곳을 찾았어. 옛날부터 교류가 있던 아사히 맥주에 연락해. 당시 아사히 맥주 사장은 다케츠루랑도 교류가 있었어. 그래서 카가쇼타로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니카 위스키의 지분 절반을 아사히 맥주가 가져가. 재무랑 영업 분야를 아사히 맥주가 맡고 생산하고 경영은 계속 니카에 맡겼어. 그런데 아사히가 보기엔 니카 위스키가 너무 비싼 거야. 안 팔릴만 해. 다케츠루는 당시 가격 정책을 밀었는데 아사히는 전국 매출이 87% 늘어나면 지금보다 가격을 낮춰도 손해를 안 본다라고 설득시켰어. 그리고 경쟁 제품과 비슷한 가격에 마루빙 니키라는 2급 위스키를 내놨어. 그리고 마케팅에 힘을 엄청 쏟은 결과 1년 만에 매출 2배 상승. 그리고 산토리를 잇는 일본 위스키 2인자가 됐어.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1961년 1월 17일 아내 리타가 지병으로 사망해. 다케츠루와 리타 사이에는 친자식이 없고 양녀와 양자만 있었어. 어쩌지 슬픔을 극복하고 다케츠루도 다시 회사 일에 몰두했어. 매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겠다. 빵빵한 투자자도 있겠다. 다케츠루는 새로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고 싶었어. 그레인 위스키는 연속식 증류기로 뽑으니까 생산량이 많아. 그리고 몰트 위스키랑 섞어서 블렌디드 위스키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양아들인 다켓이랑 함께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자기가 예전에 실습했던 코페이 연속식 증류기를 사와. 그걸 아사히가 갖고 있던 니시노미야 공장 근처에다가 설치하고 1964년부터 코페이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바로 1년 뒤인 1965년에 요이치의 싱글 몰트랑 새로운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블렌디드 위스키 신 니카 블랙을 출시해. 그게 바로 이거야. 신 블랙 니카라고 했던 거는 구 블랙 니카도 있다는 소리겠지? 원조 블랙 니카는 1956년 특급 위스키로 출시했던 건데 요이치 싱글 몰트에 주정을 섞은 거였어. 당시에 43도 이상의 위스키 원액 30% 이상이면 특급 위스키니까 주정을 섞어서 팔았던 건데 이게 다케츠루 마음에 좀 걸렸나 봐. 그렇게 그레인 위스키를 넣으면서 리뉴얼했고 리뉴얼하면서 이 캐릭터가 들어갔어. 이 캐릭터 별명이 킹 오브 블렌더스. 다케츠루의 양아들인 다케시가 이 그림의 모티브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는데 윌리엄 홉 로울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로울이는 19세기 위스키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글렌 토커스라는 증류소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고 쉐리 캐스크의 수급이 힘들어지니까 팍사레트라는 걸 쓰자고 제안한 사람이야. 팍사레트는 페드로 히메네스 와인을 농축한 거랑 시럽을 섞어서 만든 건데 엄청 달고 색이 진해. 이걸 오크통에 담아뒀다가 거기다가 위스키를 수정시키면 색이 정말 진하게 나와. 달달한 맛도 나오고
나오고, 근데 1999년부터 스카치 위스키 협회가 팍스라이트 사용을 금지했어. 그리고 로우리는 블렌딩에 조예가 있던 사람이야. 이 블랙 리카가 블렌디드 위스키잖아. 그래서 블렌딩에 조예가 있던 로우리를 모티브로 따와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을 거다라는 설이야. 이 신 블랙 리카는 1985년에 블랙 리카 스페셜로 이름을 바꿔. 여기 블랙 리카 스페셜이라고 써있지? 그럼 이거부터 시음해볼까? 일단 먼저 말해두면 큰 기대는 하지만 저가형으로 나온 거야. 얼만데? 일본에서 1,500엔, 면세점에서 한 30달러? 일본에서는 가쿠빈이랑 비슷한 가격. 경쟁 상품이 그거야. 그런데 가쿠빈보다는 과일량이 더 많이 나는데? 모르겠어. 가쿠빈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 반 정도? 그냥 생 알콜.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아주 미약한 10%의 과일 느낌? 몇 도지 이게? 42도. 가쿠빈이 몇 도야? 40. 나는 과일이 30, 그리고 달달한 게 10, 약간 구수한 게 10, 파스 20, 알코올 30. 파스랑 알콜이 달라? 파스는 약간 화한 맨솔 같은 게 있다고 보면 돼. 그 맨솔이 페퍼민트랑 스피어민트에서 추출한 거야. 근데 과일이 점점 사라진다. 애초에 눈곱만큼밖에 없어서 그거 사라지니까 그냥 알콜 원툴인데? 주정 안 섞었다고 했지? 근데 가격을 보면 고수성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야. 그냥 뭐 가게 같은 데서 하이볼 팔 때 쓰는 그런 용인가 보네. 맞아, 이거 막 몇 리터짜리로 팔아. 그래도 가쿠빈보단 좋은 것 같은데 난? 나도 그러긴 해. 가쿠빈의 맛이 명확하게 생각나는 건 아닌데 그 반응은 아직 생각이 나거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맞아. 확실히 단맛, 구수한 맛 이게 좀 더 있고 하이볼 타면 맛있겠다. 단 것도 사실 크게 모르겠고 구수한 건 더더욱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거북하지 않아서 마실만은 한 것 같아. 일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맞아. 1,500엔이면 뭘 해도 안 아까워. 블랙 리카가 성공하고 나서 다케츠루는 또 새로운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려고 양아들인 다케시한테 부지를 알아보라고 보냈어. 부지 선정 조건 크게 두 개야. 첫 번째 조건은 홋카이도에 있는 요이치보다 남쪽에 있을 것. 두 번째로는 근처에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되고 평지일 것. 그렇게 다케시가 돌아다니다가 미야기현 센다이의 한 부지를 선정했어. 1967년에 다케츠루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안개가 엄청 많이 낀대. 위스키 숙성하기 좋을 것 같은 거야. 증발률이 낮고, 그리고 옆에 흐르는 강물을 떠서 블랙 리카에 섞어서 마셨어. 그랬더니 바로 여기다 하면서 선정한 거야. 그렇게 증류소 건설을 시작하고 2년 뒤인 1967년에 미야기쿄 증류소를 오픈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다케츠루가 떠 마셨던 그 강물, 그 강 이름이 니카와야. 그 미야기쿄에서도 위스키가 나오고 한국에 수입을 시작했는데 난 아직 못 구했어. 저번에 1편에서 니카가 이제 수입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니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류소의 술이 다 수입되는 거야? 스코틀랜드에 있는 벤네비스는 정식 수입이 없고 나머지 일본에 있는 요이치 미야기쿄에서는 제품이 수입되고 있어. 하지만 그 증류소들의 모든 제품이 수입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두 개는 수입되는 게 아니야. 아까 코페이 연속식 증류기를 1999년에 니시노미야 공장에서 미야기쿄 증류소로 옮겨.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야기쿄 증류소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읽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 일본에서는 카페라고 읽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카페? 커피로 위스키 만들었나? 그 생각했어. 그럼 마셔볼까?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다 재미가 없냐? 뽕이 하나도 없어. 그게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 니카 코페이 그레인 위스키. 1편에 사진으로 나왔던 거잖아. 기억하네. 이거는 정가가 6,000엔, 뭐 세금 붙으면 6,600엔이겠지. 예전에 일본에서 샀던 거야. 야, 이게 그럼 한국 들어오면 10만 원 훌쩍 넘겠는데? 10만 원 초반은 되겠다. 그치. 45도다 이건.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알코올 기가 있긴 하지만 깊이가 다르다 이거랑. 그치, 가격이 4배인데. 밝은 과일 향인데? 맞아. 뭐 말리거나 꿉꿉한 거 전혀 없고 그냥 생 과실. 뭔가 날 것. 아주 미약하게 한 5% 8% 정도 달달함. 이거 무슨 향이더라? 하얀 군것질이야? 하얀? 미약한 단내가 바닐라. 나도 그런 쪽이야. 그래서 너가 군것질을 떠올리나 싶었어. 말랑카우. 하얀 게 그거야. 생각났어. 약간 밀키? 좀 그런 계열이고 사과향 살짝 나는 것 같고. 맞아, 사과 있어. 사과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다. 이것처럼 막 생알콜 냄새는 아니지만 이것도 알콜은 어느 정도 치고. 이거는 과일이 점점 줄었는데 뭔가 이거는 과일이 점점 올라간다. 45도 느껴진다 이거에 비하니까.
진짜 뭔지 모를 군것질거리. 멘토스류? 알 것 같아. 그리고 이것처럼 옅은 맛. 되게 옅고 주정 같은 맛이 아니고 더 깊은 맛이야. 이게 그레인 위스키잖아. 블렌디드 같은 느낌이. 그레이는 원액의 영향이 크게 없어. 옥통에 따라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내가 봐도 이거는 특징이 강하진 않아. 어려워. 무슨 캐스크야? 여기서 공개는 안 했는데 바닐라 향이 조금 난다는 건 당연히 아메리칸 버번 캐스크를 썼을 것 같아. 니카는 요이치에서 만드는 하이랜드 스타일의 싱글 몰트, 그리고 미야기쿄에서 만드는 로우랜드 스타일 싱글 몰트, 똑같이 미야기쿄에서 만드는 그레인,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벤네비스 증류소, 이 4개의 원액으로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 2편에 걸쳐서 니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못 나온 얘기들이 있어. 그건 언젠가 다른 니카 위스키를 마시면서 얘기해줄게.